사실은 우리나라는 GMO 걱정을 하려면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GMO 성분을 먹지도 않으면서 걱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지금까지 위험하다고 했던 것에 대해 대표적인 그 세라닌 실험, 그리포사이트 실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GMO가 안전하다 안 하다가 믿기 전에 우리나라는 먼저 GMO를 먹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은 그 GMO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GMO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앞으로 지금 있는 GMO는 사실 GMO라고 우리 생각했던 GMO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유전자 가위로 등장하고 합성 생물학이 등장하는 GMO가 진짜 GMO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GMO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도대체 육종이 무슨 일을 했고 지금 GMO는 왜 그렇게 실적이 없는 건지, 결과가 초라한 건지를 알아보고, 근데 이걸로 방심하기에는 지금 현재 GMO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식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MO 하면은 무슨 뭐 악마의 식품, 프랑켄푸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를 보거나 무슨 꼭 등장하는 게 위험한 물질 집어넣은 것처럼 실험관에서 창백하게 넣어가지고 뭐 집어넣는 장면 나오고 있고요. 최소한 안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것이냐, 내지는 악마인 양, 수만 가지 질병이 걸리는 양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단 한 개의 증거만 있으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증거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으면 내 몸이 변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닭을 먹으면 닭사라이가 태어나고 자라를 먹으면 오래 살고, 야생동물을 먹으면 야생 힘이 생겨서 야생 피 먹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 많고, 해구신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고, 호랑이뼈 거풀살을 먹으면 힘이 세어지고, 이런 믿음하고,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이 늘어나고, 지방 먹으면 지방이 늘어나고,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늘리고, 유전자 변형을 먹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 별 차이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연두가 나왔을 때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었는데 백신으로 해결됐거든요.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죠. 주사로 했다가 소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네가 결국은 소가 됐거나 소를 낳거나 이런 것까지 믿었어요. 그 생각하고 GMO, 지금 보면 참 우습다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지금 현재 GMO를 먹으면 이런 생각이 이 생각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걸로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풀을 먹으면 소가 된다든가 효젓을 먹으면, 옛날에 처음에 우유 먹을 때 우유 싫어하는 사람 이 말 많이 했어요. 소 먹으면 효젓을 먹어서 그래 라고. 그래서 우유를 먹고, 심지어 이런 책도 많이 있죠. 우유에도 나쁘다고 하는 책. 근데 우리나라가 절대로 우유를 많이 먹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제발 우유 많이 먹은 나라만큼 먹으면서 그 나라도 멀쩡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먹지도 않은 사람들이 한다는 자체는 완화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GMO를 먹고 있지 않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으면 사람 유전자가 바뀔까요? 라는 거에 대해 식약처에 나온 전례인데 분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예요. 아니 여기에만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생각 같은 거지.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레에 나와 있는데 사실 고기를 넣고 뭐든 간에 여기 풀을 먹으면 풀의 유전자, 밥의 유전자, 곤충의 유전자, 고기 유전자 다 세포마다 몇만 개씩 들어있어요. 그 유전자가 이렇게 먹는 거나 그 유전자가 이리 옮겨온 거나 우리가 뱃속에 소화될 때 똑같은 건데 굳이 이런 설명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GMO 할 때 유전자를 알기는커녕 지인 자체를, 그러니까 유럽에서 물어봤는데 유전자선 토마토에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믿겠지만 일반 토마토에는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 물어봤을 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은 그것만 유전자가 들어가서 조작된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근데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모든 건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은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DNA는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이라는 4가지 분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개가 4가지 경우수가 되는 거고 또 한 개가 붙으면 4가지, 그래서 16가지 경우수가 되는 거죠. 3가지가 붙으면 64가지 경우가 돼가지고 3개를 이어가지고 20가지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게 우리 생명의 설계도예요. DNA가 없으면 어떠한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의 설계도가 DNA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가면은 유전자가 이렇게 어떤 핵산이 들어있고
핵산 자체가 세 개가 모여서 어떤 아미노산을 결정하면 아미노산이 쭉 이어지면 단백질이 돼요. 단백질 중에 일부 3분의 1 정도는 효소가 돼서 그 효소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 효소를 통해서 단백질도 만들고 이 DNA도 만들고 RNA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명 현상은 전부 다 단백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유전자라 보면 가장 작은 세균도 4,000개 정도는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작고 미약한 세균이 4,000개니까 인간 같으면 뭐 10만 개, 1,100만 개로 추정할 때도 있었어요. 100만 개일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10만 개, 10만 개인 줄 알았더니 5만 개, 5만 개인 줄 알았더니 3만 개, 3만 개 해봤더니 지금 2만 1,000개에서 2만 2천 개를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전자 개수로 봐서는 전혀 인간의 탁월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먹는 식물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죠. 왜 식물이 많겠어요? 당연히 식물은 지가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요소가 다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이 더 많고 그렇게 양서류 같이 땅에도 살고 물에 살려면 그만큼 많은 기능이 필요하니까 유전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중간 정도지 특별하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전자는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을 만약에 유전자가 다 독특하다 하면 굉장히 세균을 공격하기 쉬워요. 근데 대부분 공통이기 때문에 세균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정복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몸 세포가 바뀐 거라서 유전자가 똑같아 거의. 그러니까 그 약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단백질 키나제라고 하는 효소를 보면 좀 효모든 곤충이든 뭐 사람이든 간에 거의 대부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물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가장 많고 개별적인 건 작죠. 그래서 사실은 세균 하면 빈약한 존재지만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세균 유전자를 종류를 답하면 내 몸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DNA 종류를 따지면 대부분 주역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 유전자 출처를 찾아보면 세균에서 유래했던 유전자가 37%고 진핵 생물, 세포 하나일 때 여기까지는 아무리 작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공통 유전자가 되는 거고 동물이 됐을 때 일어나는 동물, 그중에 척추동물, 그중에서 영장류, 인간을 지배한 특별한 유전자는 거의 없다시피 된 건데요. 근데 그 유전자를 보니까 실제로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바이러스가 집어넣은 게 8%나 돼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GMO가 사실 생각했을 때는 유전자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전자 변형이 있지 않고 1개 아니면 2개의 유전자를 직접 집어넣은 거의 특징인 거지. 요거 6종을 하면 마구 섞여요. 그리고 2배체, 3배체, 4배체, 6배체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럼 유전자 개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밀 같은 경우는 도대체 황당무계한 작물이에요. 개수가 너무 커. 6배체야 그건. 보통 쓰여 먹는 것도 3배체고. 그 유전자가 자체가 하나가 변화된 게 아니라 개수까지 몇 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GMO 같은 경우는 목표하는 유전자 중에서 원하는 것만 딱 뽑아서 추가를 해버린.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유전자 추가지, 뭐 찌그러뜨리고 그런 유전자 변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종 중에 보면 돌연변이 육종이 유전자 변이는 그러니까 다 유전자가 변화됐으니까 특성이 달라진 거였는데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외선, 방사선, 여기는 화학 변이제, 사실 발암물질인 거죠. 유전자를 변형시키니까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건 다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바꿔봐. 바꾸면 대부분 다 실패를 하고 안 좋은 게 나와. 근데 안 좋은 걸 거접하면 좋은 수가 있고 10,000개 중에 하나, 1,000,000개 중에 하나 있더라도 인간은 딱 그걸 보고 골라서 쓸 수 있으니까 스크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변이는 뇌수면. 옛날에 초파리 실험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 많이 한 게 대장균 실험 많이 했고 초파리, 아기장태, 꼬마선충 이게 뭐 우리 생물학 지식의 거의 뭐 90% 사정으로 많이 실험을 했는데 초파리가 유전형 변형할 때 그 많은 변이를 시켰는데 단 한 번도 초파리가 이상해진 초파리가 나왔지 슈퍼 초파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게 뭐 인간이 개발한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67년도에 발견한 건 뭐냐 그러면 원래 있던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도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자연에 있던 거지.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지금도 나와 있는 유전자 가해 기술도 뭐냐 그러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자기 유전자를 괴롭히고 교란시키고 하니까 그걸 잘라내는 기술로 유전자 가해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한 요소, 여기 붙이는 요소 다 원래 있던 거예요. 자연에. 그걸 갖다 인간이 이용해서 인간이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는다는 게 특별한 거지 이게 자연에 없던 현상 전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걸 방어를 위한 방어 시스템까지 있겠어요. 얼마나 외부 유전자가 많이 들어오면 자기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인슐린을 이렇게 GMO에 걱정한 사람들은 과학자지. 왜? 인슐린이 우리 몸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학 물질로 모양 바꾸는 건 좀 했어. 근데 아미노산을 연결해 단백질은 지금도 못 만들어요. 근데 인슐린은 단백질이야. 단백질을 만들려고 봤더니 돼지에서 했더니 너무 많이 돼지에서 양도 작고 오염되고 안 좋아. 돼지 유전자를 갖다가 넣어서 대장균에 키웠더니 세균은 무한대로 자라니까 거기가 그렇게 많은 양이 나고 있으니까 굳이 돼지를 잡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시체에서 넣거나 할 거 없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뭐였냐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한 것은 항생제 유전자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넣고 싶다고 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원하는 유전자하고 항생제 유전자 같이 놓고 나서 항생제가 들어있는 배지에 키워보면 유전자가 들어가는 것은 살아남아.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타겟이 되는 거지. 살아남는 것 중에는 멀쩡하게 인슐린이 들어가서 발현된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 GMO를 통해서 했던 게 놀랍게도 우리 뱃속에서 그렇게 많이 있고 잘 자라는 사람 몸속에 잘 자라는 대장균을 이용해서 그것도 항성리 내성균을 이용해서 이걸 실험을 했다고요.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돼지 유전자를 넣었더니 약간 부작용이 있어. 인간의 유전자를 넣었다고.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 간에 이론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마구 세균을 넣고 있고 바이러스 자체가 그래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암 요인의 10% 가까이 돼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따르고 유전자고 우리 혈관 속에 돌고 있어요. 그 유전자가.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에 너무나 많고 있기 때문에 뭐 10에 23승계 하면은 30개 승은 작은 거지만 한 승 올라갈 때가 10배씩이에요. 우주의 크기가 고작 10에 27승밖에 안 돼. 26승은 100만 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추고 그래서 바닷속에서 1초당 1000조회 정도의 유전자가 옮겨지는 GM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예언이 나왔죠. 고구마가 알고 봤더니 천연 GMO더라. 쭉 진화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특성이 달라졌더라. 특성이 달라진 유전자가 이 자체 계통이 없던 거더라. 봤더니 바이러스에서 감염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최근에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8%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결정적인 유전자도 인간 조상이 내려온 거야. 어느 순간에 갖다 주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식물도 근형 관계를 자꾸 연구하다 보면 대부분 다 최하 2%, 8%. 가장 그 강인한 생명체라고 하는 물곰이라고 하는 생명체 같은 건 10몇 프로까지가 외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외부 유전자가 이렇게 이식되는 현상은 원래 자연의 기술이고 굉장히 흔하고 많다. 그래서 고구마 자체는 순수한 사실 GMO지, 자연이 만들었던. 그리고 다른 작물도 대부분 다 따지면 GMO지 순수하게 유전자가 내려가서 만들어진 식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진화상에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엽록소 두 번이 왔는데, 그렇죠? 제가 동물 같은 경우는 이때 한 번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온 거고 다음에는 엽록소가 들어온 거지. 그 전에는 맨날 세균 단위에서 유전자를 서로 옮겨가고 하는 것은 이합작이라서 사실 공통조상이라고 할 수 있게 과연 밝혀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서로 워낙 이합집산을 하고 있으니까. 순수하게 뭐가 만들어 지켜지지 않고 어느 정도 커질수록 이제 진핵이라고 하는 게 핵막에 의해서 핵을 집어넣고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져. 근데 무슨 옛날에 원핵세포 같은 경우 얼마나 유전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연 GMO 현상이 훨씬 더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거고요.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한테 안전하고 필요한 유전자를 하나를 골라서 딱 집어넣는 기술이라서 훨씬 더 정교할 뿐이지 없거나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육종이 유전자 변화량은 더 많다.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프랑켄 푸드 하는데 실제로 이게 다 프랑켄 우드죠. 뭐. 그죠?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이 다 프랑켄 우드예요. 딱 잘라가지고 잡목부터 했던 거. 그래서 이 과일 보면서 이 나무에는 40종의 과일이 열려요. 되세요?
하나에가 40종의 과일이. 이러면서 와 놀랍다 그렇게 말하지 아무도 프랑켄트리라고 말 안 해. 실제로 진짜로 완벽하게 인간이 만든 프랑켄트리인데. 진짜 우리나라는 그렇고 온갖 괴담, 현미괴담, 소지괴담, 게사레괴담, 전자레인지괴담, 제발 좀 괴담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푸스타의 실험을 갖다가 무슨 어디서 나오고 그러는데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감자예요. 우리나라 감자 뭐 재배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건을.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감자에다가 렉틴이라고 하거나 난소화성 물질이에요. 만들어놓은 독성. 그걸 만들어 넣어 집어넣었더니 쥐애가 면역, 위장장애 나쁜 걸 했더라. 두 종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였죠? 째콩에서 나온 유전자가 심하더라. 근데 이 사람 해본 것은 5마리 쥐야. 그거 가지고 뭘? 그게 처음으로 이제 과학적인 계기가 됐는데 원래 감자 생감자 먹으면 독성이 있어요. 사포닌 같은 경우. 쥐가 더럽게 안 먹어가지고 대조군도 체중이 다 빠진 거야.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말한다고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 그죠? 만약에 지금도 렉틴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다가 어디에 넣으면 반드시 그건 확인을 해보고 검증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그걸 소화를 억제하는, 소화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물질이니까 해봐야 되는데 이걸 넣어놓고 갑자기 이러니 GMO는 위험해요. 말이 돼요? GMO는 기술이지 그 제품 자체가 아니잖아요. GMO 안전 위험 자체는 식품이 안전해요, 위험해요, 그거 비슷한 거지. 구체적인 품종을 넣고 아까 같이 몬산토에서 나온 그 옥수수 실험한 게 만약에 서로 위험하다 그러면 그 제품에 한정된 거지 전체 기술을 논할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건 생뚱하게 개발되지도 않고 자기가 실험해서 그것도 유독한 유전자를 넣어놓는 실험을 갖고 놓고서 전체 기술은 무조건 나빠요라고 말하시고 얼마나 언어도단적인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밝힌 것은 쥐는 생감자를 싫어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자도 안 먹었어. 동시에 그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콩 그냥 먹나요? 생콩 먹으면 탈나서 사람 죽을 수 있어요. 동보다 죽기도 하고. 왜? 거기에는 저해 물질이 콩 자체가 영양가 단백질이 많은데 밖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다 먹어 치울 거 아니에요. 먹으면 탈나도록 일부러 걔가 여러 가지 소화 불량의 물질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인간이 그걸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의 지혜인 거지. 그걸 먹지 않고 익혀 먹거나 단백질은 익히면 다 불활성화되잖아요. 자라거나 콩나물로 키우거나 두부를 만들거나 가공이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콩에 있는 걸 갖다가 생콩을 주고 나서 생콩이 유독하여 그걸 말이 돼요. 생콩에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었으니까 트리필 이부터 갖다 집어넣고서 이건 뭐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걸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카페인이나 니코틴이나 캡사이신이나 다 다른 동물을 죽여 한 독성 물질이에요. 그건 적응하면서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고 실험해 봤더니 GMO 콩에서 면역 질환? 알러지를 말할 거창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러지가 무슨 숨겨진 질환이라고. 반응 나타나잖아요 바로. 옛날에는 표시를 안 하다가 예전에는 11개 품목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더니 요즘은 13종을 하더니 24종을 하래. 자 그럼 식품이 더 안전해졌어요? 그럼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뭐예요? 우유, 계란, 땅콩 이게 대부분이. 나머지 작지만 다 일으키지 뭐. 단백질이 많은 모든 식품은 잠재적으로 알러지 원인이에요. 단백질 자체가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면역세포가 오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많다. 과일 중에서도 당 단백질, 당지질 이렇게 돼 있는 물질은 큰 분자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모양이 있는 물질은 잠재적으로 되는 거고. 그럼 이제 24개 했으니까 요즘 스타일이 뭐냐면 표시상 늘리면 무슨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식품 회사들이 24개 써라 그러면 이거 확인할 것 같아요? 1차 원료 확인할 수 쉽지. 그럼 그 원료에 포함된 복합 성분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냐? 또 물어봐야 돼. 그 원료에 포함된 복합 성분 또 물어봐야 돼. 또 물어봐야 돼. 어떨 줄 몰라. 뭐가 바뀔지 몰라.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표시하라 그러면 다 그냥 함유할 수 있으면 하고 써놓으면 돼. 아니 근다고 식품 덜 팔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함량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100만 분의 1이라 그러면 이론적으로 뭐 1%가 들어가고 또 1%가 들어가니까 2차까지만 검사하면 되겠다. 2차 원료가 해서 0.1%가 안 된 것은 1%에 1% 하니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건 도움이 될지 몰라.
근데 업체는 그 인쇄를 했더니 또 옆에서 오염될지 모르잖아. 같은 기계 썼으면. 그럴 바에야 가상화할 수 있는 모든 제품에다가 다 있다고 표시해버리고 말지. 이렇다고 안 사 먹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라고도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우리 같은 거 할 일이 다 한 것처럼 11종을 하다가 13종을 하다가 24종을 했으니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 생긴 거야? 이따위 표시는 없는 게 차라리 낫지 뭐. 정말로 필요한 정보, 꼭 핵심적인 정보를 전해주려고 해야지 그냥 모든 걸 표시해라. 개수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읽어보기 힘들어. 거기다 추가해서 더해. 누가 언제 확인해보고 읽어보라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알러지 아토피를 말하는데 가장 많이 되는 게 면역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 훈련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뭐. 그러니까 면역세포라고 하는 게 절대로 습득된 거, 타고난 면역도 있지만 대부분 훈련된 결과거든요. 면역 오염원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 공격하면서 저항성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거에 세균이라든가 감염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돼 있고 훈련 안 된 군사가 너무 많아. 옛날에는 워낙 세균이라든가 기생충 감염이 많으니까 모든 거에 동원돼서 해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너무 깨끗하니까 걔들이 노출된 경험이 없어. 없으니까 면역 기능이 확장이 안 된 것들만 이렇게 대군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뭐가 더러워 깨끗하게 생긴 것, 덜 지저분하게 생긴 것처럼 오해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 나오고 알러지, 아토피 이런 게 면역 질환이라고 밝혀져도 사람들은 면역력을 훈련시켜야겠다는 말 대신에 면역력을 높여야겠다. 그 문제가 마치 내 몸 면역세포는 천년에 갖고 있는 우리 몸에 뭐 체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건 정말 안 좋은데. 그래서 앞으로 질환은 암 다음에는 면역 질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제일 문제가 있던 게 옛날에 장기 이식, 혈액순환, 면역 반응이거든요. 다른 게 이식하면 거부 반응에 의해서 면역을 억제시켜 놓고 나서 겨우 되든가 안 되든가 그래도. 임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면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다르잖아요. 태아하고. 엄마, 아빠 유전자 섞였기 때문에 태아 같은 경우는 임신 착상이 되려면 반드시 면역을 속여줘야 돼요. 근데 여성이 너무 면역이 강하면 임신이 안 될, 그러니까 그것도 임신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알러지, 아토피, 벌독이다 그러면 벌독 자체는 아무런 독이 없어요. 그냥 잡다한 단백질 덩어리야. 집어넣으면 그것 때문에 면역세포가 확 활성화돼 있어. 다음번 또 쏘면 너무 과잉으로 죽는 거야. 아나팔시스라고 죽는다 그러지 독성 물질 있는 거 아니에요. 면역 과다로 죽은 거야. 천식도 면역 문제고. 그래서 수많은 질환들이 내 면역세포가 뇌물을 공격하는 그처럼 참담한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면폐증, 기소폐증도 사실은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니까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계속 그걸 공격하고 싸우느라고 더 심해지는 거고, 폐혈증도 세균이 오염됐지만 세균이 오염된 것이 죽는 게 아니라 걔를 죽이는 과정에 죽는 과정에 나오는 물질에 대한 면역이 과다해서 죽는 거예요. 사실 면역 억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폐혈증 자체도 사실은 세균이 들었지만 세균이 독성을 안 일으켜도 그 자체가 면역세포가 과다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면역 자체가 잘 조절되는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글루텐이 마치 독극물처럼 말하지만, 그렇죠? 글루텐 자체는 얘도 똑같이 면역이에요. 면역 체계가 그때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내 몸을 공격해서 루스를 일으킨 거지, 이 글루텐 단백질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을 듯한 고통의 결석 있잖아. 얘도 이물질, 상면폐증과 똑같은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있으니까 면역세포가 자꾸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심한 고통을 돌이 일으켜 생각하지만 돌이 일으킨 게 아니고 면역세포가 사실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사를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GMO 갖고 면역 갖고 특별한 이야기처럼 말한 것은 GMO 때문에 면역이 일어날 수 있지. 새로운 단백질 집어넣으니까. 근데 미리 다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 바로 판정이 나기 때문에 그건 바로 폐기 처분되지 절대로 그걸 시장에 내놓지 않아요. 근데 뭐 새로운 GMO는 새로운 면역 질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격렬하게 GM 반대 운동을 하다가 하는 말은, 야,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 근데 유기농 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행성 떨어져서 다친 사람 있지 않냐. 행성 떨어져 다칠 사람 확률보다는 GMO 때문에 피해볼 확률이 더 없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국립과학원 이쪽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연구 총망라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망라해서
했는데 이쪽에 농업인 기술인 다 참여해서 해봤더니 차이 없더라 하는 결론 났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차이 없더라. 올해 나왔죠. 수확량은 좀 더 있었고 그렇죠? 손상된 게 작았고 사실은 지금 GMO 나와 있는 건 다 뭐죠? 그리포세이트라는 농약을 제초제를 쓰기 편하게 해충 저항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재배하기 편한 것밖에 없다고. 자체가 키운 거 아니라고. 생산성이 늘어났다니 그만큼 피해를 덜 본 거지 무슨 커진 거 아니에요. 농약 사용은 적었고 차이 없고 독성 물질도 작아졌더라. 왜? 해충이 공격을 안 하니까 스스로 농약 안 만들어요. 곰팡이가 오염될수록 그런 거 독성 물질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차코의 물질하고 어디 오지에 어디 지역에 막 많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고 다 확인된 건 다 아닌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농약통을 갖다 생수통으로 쓴대요. 워낙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좀 확인해. 오남용이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GMO를 끊었더니 다 확인하면 다 큰 거 아닌 이 사람처럼 선동적으로 쓴 내용을 별로 없어요. 나중에 번역해 보면 정말 야 이건 핵폭탄보다 무섭다. 살아있는 거 아니냐.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GMO가 지배할 것처럼 독성 물질을 막 퍼뜨릴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펀딩을 받았던 대표적인 불안 장사꾼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미국에서 개발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재배를 했어. 내지는 미국에 소비를 안 하고 미국에서 수출만 해버렸어. 그럴 건데 사실 GMO를 제일 먼저 개발한 것은 미국이죠. 처음에는 미국만 개발했고 90년 나와서 시간이 지나도록 대부분은 70% 정도는 미국이 개발했죠. 계속 미국의 생산량도 늘어났죠. 근데 더 이상 안 늘고 있죠. 왜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다 GMO니까 거의.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더 쓰기 시작했고 옆에 있는 뭐 캐나다 쓰고 있고 뭐 미국 그 주변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또 중국. 나머지 나라 생산하고 있지만 양으로 치면 다 합해봐야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거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키울 만큼 키웠고 캐나다 이런 데서 키울 만큼 키웠고 자기 땅이 작으니까 다른 데서 뭐 남미에서도 키우고 있고 안 하고 있던 나라도 키우고 있죠. 그럼 요 키운 걸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수출했을까요? 자, 그죠? 옛날에는 작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이제 할 만큼 유기농도 키우고 있어요, 사실은. 키우고 이거 다 키우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GMO로 갔고 이거 보시면 자, 좀 대단한 나라죠. 수출하는 거. 재배해가지고 수출을 더 많이 하네요. 호두, 아몬드, 우유, 밀도 절반을 수출하고 콩도 46% 수출하고 있죠. 그다음에 과일, 우유, 현지 분유, 과일, 쌀도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먹지? 30% 수출 안 하네. 그다음에 소이빈 밀 만들어 콩 만들어 수출도 하고 돼지고기 뭐 진짜 대국이죠. 옥수수는 여기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많을 때 한 20%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이에 80%는 자기 나라에서 뭐 사료로서 모든 건 다 소비하고 있는 거고 수출 물량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작게 되고 있고. 그래서 콩 수출량 보면 그죠? 한 거의 50% 가까이 수출하고 남이 소비하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하여간 옥수수 수출량 옛날에 봐서는 불과 10에서 20% 수출하는데 수출 물량, 해외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양. 다른 나라에서 좀 이제야 좀 늘어난 거지만 얼마나 미국이 소비의 왕국인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에너지 소비량, 음식 소비량은 인구에 비해서 몇 배를 소비를 해요. 자, 그리포세이트로 오염되어 있는 미국 땅. 그죠? 아직까지 GMO 표시 하나도 안 했어요. 과학자들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이제서야 이제 표시를 시작했지. 요청하고 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적이었는데 점점 일본 영향받고 한국 영향 받아서 그쪽이 거꾸로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근데 빌 게이츠는 그렇죠? 완벽하게 건강에도 좋다라고 말했고 이거 유명한 과학자 아시죠? 물리학자면서 과학자들 GMO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뿐만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황당무계한 소송 진짜 많죠. 커피로 더했는데 갑자기 뭐 2억 원이 아니라 불이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요거 우리나라 유명하잖아. 한 세탁소가 있는데 갑자기 잊어버렸다고 600억 원을. 옷값이 얼마신데 600억을 신청을 하고. 물론 요거 나중에 졌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칼로 이 사람을 죽였다고 칼판 월마트를 갖다가 고소를 해요. 그 다음에 수박건에다 찼어. 그래서 야 거기다가 84억 원 배상하라고 판정이 났어요. 담배 같은 경우는 소송액이 100조 단위로 일어나고 있죠. 계속. 그죠? 기각돼서 확정된 사람 같은 경우는 1억 불 배상해라.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성향은 뭐죠?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대박이요, 지면 본전이다. 이걸로 무슨 건수가 되든 소송을 걸은 나라인데, 자, 그러면 GMO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몬산토에다가 그것 때문에 나 병 걸렸어요라고. 그죠? 아니, 빌 게이츠한테 그러면 되잖아. 저 사람 응답해서 전 없나? 당신이 안전하다고 했지 않냐? 당신 때문에 방심해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내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미국한테 소송 좀 많이 해라. 몬산토에다 되고. 뭐 아프면 무조건 그 책임져라. 우리나라.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시끄럽게 할 게 아니라. 이분이 GMO에 대해서 책을 쓰고 뭐 34가지 질병이 된다 그러는데 일단 고작 한 가지, 두 가지 효소를 집어넣는데 34가지 질병이, 그러면 제가 만병통치약 안 믿고, 그죠? 만병유발서 잘 안 믿습니다. 하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34가지 질병이 증가했더라. 그때 증가한 것은 그리포사이트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 때문이고 저것도 GMO 때문이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증가한 게 GMO만 증가했나요? 휴대폰도 증가했고 뭐 다 생수도 증가했고 유기농도 증가했고, GMO도 제일 많이 먹지만 세계의 유기농도 제일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먹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자폐증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수은이다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백신. 제발 두루장이 하는 누군지 얘기했으면 좋겠어. 백신이다 그런 사람도 반이고, GMO 때문에 반이고.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건 그거죠. 장내세계 때문이다. 제발 좀 해가지고 그죠? 싸워 이기란 말이에요. 하나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GMO가 만약 이렇게 직접 관계되어 있으면 바로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한 나라 통째로 금지시켜야 결과 보면 알잖아. 자폐증 없어졌나 맞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누가 이제 유색해설을 해놨는데, 야, 그 소비량을 봤더니 이 사람이 유명해진 명성에 올라간 알레르기 지명도하고 똑같이 비례하더라. 유기농 제품하고 똑같이 비례하더라. 휴대폰 증가하더라. 생수 증가하더라. 뭐 수백 개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건. 자, 그러면 더 극적인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이렇게 변하는데 상업 피해가 이렇게 변해. 맞잖아, 이거. 여름철 되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바닷가에 물가에 많이 놀고 있으니까 상어도 피해를 많이 받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상어가 공격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상관관계고, 인과관계가 되려면 거쳐야 될 관문이 굉장히 많죠. 근데 너무 그 사람 같은 경우, 오롯이 같은 경우는 단지 그래프 패턴이 비슷하다고 그게 다 원인이다. 그러면 사실은 암 같은 경우 우리가 늘어났을 것 같으세요? 총량은 불변합니다. 암 중에 증가하는 암도 있고 크게 감소한 것도 있고 질병 중에 감소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그럼 감소한 건 무슨 때문인데? GMO 때문에 이것도? 그럼 둘 중에 다 원인이면 감소한 것도 GMO 원인이라 그래야지. 근데 증가한 것만 놓고 들여다 놓고 해. 그래서 세상에 없는 기술이냐? 전혀 아니죠. 인간이 만든 기술도 아니고. 그 안에서 GMO 물질에서 발암 물질 발견하면 되잖아요. 검사하는 게 뭐 어려워? 독성 물질 발견하는 게 뭐 어려워? 다 하면 되지. 있으면 단 한 개라도 찾아갖고 많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안 하죠. 변화가 많은가요? 육종이 많지 전혀 아니지. 소비 기간이 짧았나요? 20년이면 실제 소비한 거 20년이고 개발된 지 40년이 넘었어요. GMO가 쓰기 시작한 지가.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에서 옛날 먹고 있는 것들을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실 따지면. 옛날에 없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유전자 발상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GMO를 먹인 것이 그 과정에서 목적하지 않은 다른 게 만들 수 모르냐. 그거 하나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억을 넘게 들여서 검사를 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검사를 하고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그 효소가 뭐가 위험해? 따로 검사해 확인해 보면 다 되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가축이 얼마만 마리인데 닭만 500억 마리야. 500억 마리인데 사람 죽을 때 보면 대부분 암세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든 가축들은 다 부검해 보잖아. 사타지체 보고 수의사 확인해 보잖아. 특별한 징후가 있는지. 근데 뭐 기간이 짧았으니까 안 밝게 될 거라고? 근데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걸린다 그러면 모든 질병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탁 걸리는 게 아니라 개체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때 발생한 사람이 있고 이때 발생한 사람이 이때 발생한 주로 이때 발생하는 거지 이때 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서로 이게 야 지금 먹는 게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타난다 그래도 이렇게 나타난 거지 이때가 없는 게 하나도 아니라고. 그럼 지금도 면밀하게 나쁜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걸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가 나타난. 그러니까 좋다고 본 것은 발견할지 모르겠지만 GMO는 의심하고 그 증거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증거가 나타났는데 한사코 지금까지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푹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야. 뭐 일어날 거야. 대폭발을 할 거야. 자체가 참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죠.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오래 살았냐? 200년 전 되면 어느 나라고 평균 수명이 30 언저리였어요. 20에서 30. 다 빨리 죽었어. 불문하고. 빨리 산업화된 나라가 좀 먹기 시작한 나라 조금 빨리 됐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25개 안 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수준으로 올라왔어. 조금 그래도 빨리 산업화 돼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 와 있어서 이미 여기 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태어날 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것, 최장 수가가 될 거라고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지금 태어나지 않고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 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맹렬하게 속도가 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당연히 추월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산업화되고 빨리 했지만 2차 대전 때 좀 그랬고 갑자기 푹 떠올라서 세계 1등 돼가지고 계속 유리하고 있지만 이미 속 꺾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늦어서 세계 3등 할 것이다. 서구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됐지만 더 빨리 속도 완화돼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 나이에서 이미 일정해요. 차이가 난다 봤자. 그때 80 몇 세에서 수렴하고 있지 특별하게 옛날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점점 차이가 없고 상황이 편전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 남한이 경제력이 비슷할 때는 우리하고 똑같이 가다가 지금 경제력 차이가 나면서 남한은 늘고 있고 북한은 안 늘고 있어요. 그러면 100년 전에는 다 천연, 유기농, 난 GMO만 먹었어. 토종만 먹고 무공해고 비료도 없이 화학 비료도 없이. 북한은 뭐예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난 GMO, 천연, 유기농 먹고 있다고. 뭔 소용이 있냐고. 한국이 그랬으면 사우스 코리아가 2030 지금도 이미 세계 가장 장수 국가 되고 있고 가장 오래 살 거라고 우리나라가 한 말이 한 거 아니고 이런 데서 다 다른 나라에서 벌써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씩 이렇게 최상수 할 거라고 돼 있다고. 근데 뭐 우리나라가 질병이 증가해서 무슨 막 죽은 것처럼 실제로 사람은 원래 포유류의 평균을 보면 40세예요, 40세. 그러니까 원래 생물학적 수명보다 훨씬 오래 잘 살고 있는 거지, 사람이. 근데 실제로 수명 증가는 단 하루도 일어났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태어나자마자 거의 반절이 죽었어요. 1년 몇 년. 5살 되기 전에 이미 수명이 몇 밖에 안 됐던 거지. 원시에 태어났으면. 그때도 산 사람은 여기까지도 살았어요, 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먹게 되면 뭐가 좀 발달하면 좀 이렇게 살다가 이게 또 더 잘 먹게 되면 이렇게 되다가 현대의학이 결정적으로 유아 사망률을 낮춰주니까 어렸을 때 안 죽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나고 나면 이렇게 뭐 물론 가장 이상적이면은 하나서 한 명도 안 죽다가 수명이 돼서 다 죽는 이걸 바라기가 가능할까요? 없지 않을 거죠. 수명이 연장되려면 사실은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렇게 증가될 때 그래프가 만약에 그죠? 수명이 이렇게 증가했으면 그죠? 200년이 되겠지만 그죠? 평균 수명이 이 나이 되다가 이 나이 되면 늘었겠지만 단지 끝나는 시점은 다 똑같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야 우리가 수명이 200살 되는데 뭐 잘못 먹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록을 보면 최장수 기록이 110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115세라고 보는 게 맞아요. 최장수 한계 수명은. 그러니까 다 115세 산 게 아니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15세. 쭉 그래프를 보시면 다 100살에서 많아봐야 115세. 몇 개 안 되고 이 120을 넘어간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장 칼명 할머니. 이때 일어났던. 그 뒤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안 변했다고. 자, 기록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122세가 1명, 119세 1명, 117세가 4명, 116세가 있어요. 근데 요걸 무슨 뭐 남자는 1명. 어디 있어? 한 명밖에 없나? 밑에. 아, 여기는 115세 이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수명은 최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출난 사람이 115세 정도다. 요건 이미 월드 80억 중에 1명, 몇십억 중에 1명이니까 요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 안 깨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보면 114세는 잘 출현해요, 곧잘. 그러니까 100세는 엄청나게 많고 110세까지도 꽤 찾아보면 나라보다 많이 있는데 갑자기 114, 115 되면 갑자기 싹. 그래서 이게 보시면 사망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 진짜 원시 시대에는 자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대부분 죽다가 쭉 죽다가 그 수면돼서 이렇게 죽었겠죠. 그렇게 많았고 지금 들어서는 여태 가서 안 죽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이 돼서 좀 더 이렇게 죽고 현대의학이 갑자기 쫙 낮춰가지고 없다가 거의 안 죽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쫙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죽고 있다가 그 순간에 탁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이 정도까지 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질병에 걸리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생각보다 건강하고 안전한데 미국 사람은 그죠? 자기가 건강 수치 수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에 있는 잡사가 들어오면서 번역해가지고 온통 그 물들어가지고 너무 가진 것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지. 불안하면서. 제발 이런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발암 물질이 들은 지혜 모를. 그 물질이 뭐냐고. 발암 물질이라고 말했으면. 검사할게. 그죠? 매일 먹고 있다. 뭘 집어넣었다. 무슨 이상한 물질을. 단백질이고 효소고 유전자라니까. 제발 이런 말 하려면 그 물질이 뭔지를 말하라고. 바로 검사해가지고 없애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랑켄 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지 입맛대로 편집한 프랑켄 날리지가 있는 거죠. 자기가 만져보고 알지도 못한 전체를 보지도 않으면서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지어내. 자, 우리가 길을 가는데 보행자 사고 50%가 도로에 1%도 안 되는데 다 일어나. 그걸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인데 거기가 어디겠어요? 횡단보도 사람 많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사실은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면 횡단보도를 없앨 게 아니라 더 넓혀야 되고 조명을 해가지고 잘 보이게 해줘야 하는 게 대책인 거지 뭐. 근데 생명현상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게 많아요. 횡단보도 아니까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사고가 많다, 뭐가 많다 그러면 아, 걔가 중심적이가 뭐구나. 그것에 비해서 많은 걸 봐야 되는데 고작 해봤더니 아, 1%도 안 된 지역에서 사고가 많더라. 그 지역을 없애니까. 물론 없애면은 요 지역 사고는 없어지겠지. 분산돼가지고 개수는 늘겠지만. 이런 식의 언어와 대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그럼 GMO는 뭐냐? 정말 초라한 성과다. 우리가 GMO 나올 때는 뭐겠어요? 이거 자연산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괴물 만들어지고 옛날에 유명한 거 영화 있죠? 파리야 이동하는데 사람은 유전자가 섞여져 사람이 변해. 플라이. 이렇게 큰 거 나오고 대단한 거 나오고 자연산이 다 이거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아까 그 논문에 나왔잖아요.
수확량이 25% 늘었다. 이게 다야, 고작. 근데 이거 고작이라고 말하냐고? 사실은 보세요. 옛날에 이 정도 생산됐어. 육종으로 뭐죠? 7배잖아, 7배. 700%. 그 전에 거 빼놓고 이때부터 여기까지 나온 게 없다가 갑자기 육종 해갖고 F1 교잡하더니 갑자기 이거 700%를 만들었다고. 근데 아까 GMO로 한 건 뭐라고요? 콩을 키운 게 아니라 고작 20%야.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일원단위 싸움을 하니까 20%면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다른 기술 공헌했던 거에 비하면 아무런 공헌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지. 인구 증가한 20% 증가로 무슨 도움이 돼? 아무것도 안 된 거지. 그래서 처음에 성공이 너무 성취한 거지. 인슐린을 만들었어. 자,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인슐린에 대해서. 방법이 없었고 돼지에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걸 잡아서 작게 나오고 더럽고 오염되고 거의 구한 양도 작았는데 이걸 했더니 갑자기 쫙 하고 나온 거야. 제품이 싸게 경제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간 거지. 그렇게 첨단 의학 인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이 생명공학에도 IT하고 BT가 막 하면서 BT라고 하는 게 끼어들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당연한 게 꼭 필요했던 거고 고작 이건 아미노산 51개야. 우리 몸에서 이거 신호물질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건 너무 잘해. 단백질 한 개 유전자가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모든 유전자는 이보다 커. 그러니까 이 효소로 뭘 만드는 건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하나의 물질을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건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가능성이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걸 빠져들어가지고 생고생만 하는 사람 많지. 처음에 성공이 너무 화려했어, 시작이. 화려해가지고 너무 화려하게 제비를 받은 거지 뭐. 그 치료를 해주고 이거 앞으로 얘가 모든 거 뭐 항암제를 만들고 뭐 치료를 치료하고 뻥뿌라했지. 그럼 최초의 GMO가 89년에 꽤 일찍 개발됐잖아요. 얘가 근데 보면 항상 크게 나와요,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연어가 뭐냐 그러면 이 자랄 때 겨울 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 안 자라, 멈춰 있어. 성장 호르몬만 계속 나와, 계속 자라게 한 거야. 시간만 반으로 줄인 거지 등치가 커진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멈추는데 겨울 되면은 멈추지 말고 내가 사료 줄 테니까 계속 먹고, 겨울 되면 사료 없으면 음식 없으니까 당연히 소비 안 하고 비축 모드로, 전락 모드로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료를 계속 줄 테니 괜히 보관하고 헛시간 헛부동을 벌이지 말고 사육장에서 계속 사료 주고 좋을 때 주니까 그냥 자라. 그러니까 빨리 자란 것 뿐이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GMO 개발되고 있는 게 옛날에 이걸로부터 여기까지는 뭐겠어요? 다 육종이지. 그러면 자, 이것도 육종이, 이거 뭐지? 이거 GMO예요? 이거 GMO냐고. 다 육종으로 만들어지고 안정하지 불안정한 것 뿐이고 GMO는 여기에다가 단지 해충이 이걸 못 먹게, 잡초가 뿌리면 안 죽게만 만드는 거지 여기에 있는 어떠한 것도 뭐 더 크게 했냐? 아니에요. 부드럽냐? 맛있냐? 영양가 풍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재배하기 쉽게, 재배하기 쉽게, 손상이 작게 만든 것 뿐이니까 결국 이 원종이 없는 회사는 GMO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티리얼 종자를 갖고 있는 회사만이 거기에다가 그걸 GM 종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원종이 없는 회사는 아니 요걸 뭐 GMO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기술은 전혀 없다니까. 더 키우는 기술이 없으니까 여기다 기껏 해갖고 띠 하나 두른 건데, 그러니까 육종 자체가 다 한 거고 거기다가 GM이라고 하는 건 띠 하나 두른. 그러니까 교작 실제 성과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슐린, 효소, 아까 효소, 비티 단백질처럼 단백질 자체인 거, 그걸 끝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효소들이 사실은 산업에 쓰고 있어요. 미생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실용화되고 있는 건 작물이 아니라 효소 쪽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GM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응고제. 그럼 얘는 소화되려면 응고가 돼야지 소화가 되니까 애들도 다 응고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응고제 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소한테서 송아지한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꺼내면, 아까 집어넣으면 커드가 생성되겠지만, 생성된 게 뭐냐 그러면 원래 카제인이라고 하는, 이게 우유가 있으면 우유 지방에다가 옆에, 그죠? 우유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에 친수성이 있어. 친수성 부분을 딱 중간에 끊어버려. 그럼 쫙 뭉쳐가지고 치즈가 응고가 돼.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의 이 효소가 응고 효소고지 사실은 특별한 효소가 아니에요. 단백질 여기 이 부분은 끊어지는 효소인 거지. 끊어지면 친수성 때문에 서로 안 뭉치고 있던 게 딱 뭉치면 응고가 되고 같이 덩달아 뭉치니까 굳어가지고 그 부분만 꺼내가지고 저장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할이 많고 좋다고 하는 것이 비타민 C예요.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C인데 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포도당부터 과당부터 만노스부터 갈락토스 만들어지고 나면 효소 하나만 있으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식물은 다 만들어요. 영장류 일부만 이 효소가 없어져서 못 만들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게 없다 그러면 효소를 몇 개 집어넣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넣어야 되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이거 우유 만들 때 갈락토스 만들고 있잖아요. 갈락토스하고 글루코스를 합해가지고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고 있다고 이미. 그럼 효소 하나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효소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 에? 아니 이 유전자를 GMO로 인간이 외부에서 먹는 것보다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놀라운 물질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영생하겠어. 자, 그럼 유전자 기술이 있어. 그 효소가 뭔지 알아. 있잖아, 이름이. 갈락토로락톤 옥시데이즈. 이 효소 유전자를 갖다가 다른 동물이 다 있어. 인간 유전자 집어넣었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얼마나 오래 살겠어, 건강해지고. 그럴까요, 과연? 관심 없. 근데 어디다 집어넣냐고. 유전자 중에서. 인간 중에 있는 유전자, 지금 치료하겠다는 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 말정이 있는데 없다, 교수는 없다, 그걸 치료하겠다,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잖아.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이게 너무 많이 발현돼 갖고 막 폭포수처럼 비타민 C를 만들어 버리면 죽어버리겠죠. 난리가 나겠지. 응. 자, 그러면 거꾸로 진짜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를 막는 건 쉽게 할 수 있겠죠. 없애버리는. 얘가 독성 물질이고 이제 필요 없어. 끊어버리는 것은 쉽게 하지. 그냥 유전자 중에서 그걸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로 지워버리는 게 훨씬 쉽고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몸이 생각해보면 알겠죠. 비타민 유전자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인데 그 유전자를 갖다가 네 몸에 주입하겠냐 그러면 나부터 거부. 어떻게 네가 알아? 그렇게 돼 있었고 수많은 실험 통해서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지 적당히 발현된다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마치 우리가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마치 금방금방 괴물을 만들 것처럼 뻘 생각을 하고 뻘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옥수수라고는 자연에 없는 완벽한 생산성의 슈퍼 작물이에요. 더군다나 보호물질하고 강인해. 여기에다가도 그 곤충한테 덜 뜯기기 위해서 사람은 뭘 했냐. 농약을 뿌리고 농약을 자 해충 다 갉아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집에서 뭐 주말 농장 하면 다 이것 되는 거지 뭐. 다 이것 되는 거지. 옛날에 그래서 학생들 동원해서 맨날 송충이 잡아다니고 그랬죠.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먼저 해충에 대한 농약이 많았다. 근데 제초제 같은 경우는 사실 뿌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뽑아버리면 돼. 해충은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러면 농약을 뿌리면 언제 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한 게 뭐였냐 그러면 이거 토양 미생물인 BT 바실러스 이균 이름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 단백질 물질이 있었는데 그걸 뿌려주면 얘가 죽더라. 그걸 발견해가지고 야 그럼 좋은데 이걸 이용해서 이거 이제 유기농법에 쓰고 있는 비료니까 넣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갖고 난리는 위험하다고. 야 벌레가 죽는 게 내가 먹으면 되겠어? 내 몸도 빠꾸 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기작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페니실린 항생제가 원래는 천연에 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계획이 굉장히 치열하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미생물이 만든 이거 있는데 이 자체는 독성이 없어요. 독성이 없는데 이거 소화가 되면 여기 내장 우리 같은 경우 pH가 2 정도 되는데 얘는 12 거꾸로 우리는 강산성이고 얘는 강알칼리성이래. 강알칼리성이 되면 얘가 딱 분해돼 가지고 이 물질이 결국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칼리성 용해가 되고 트립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에서 끊어져 나가고 여기에서 이 형태가 온전히 되면 여기 안에 이런 수용체가 있대요. 수용체 딱 결합하면 갑자기 이쪽에서 뭐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구멍이 빵 뚫린대. 포화가 생성된대. 포화가 생성되면은 우리 뭐가 들어가냐 하면 세균이 들어가죠. 세균이 들어가면
안에서 폐혈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면역 과잉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기능을 하려면 이걸 집어넣어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강한 알칼리성이 돼야 되죠. 이 효소작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이 수용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써봤으니까 누가 발견한 걸 갖다가 원인을 규명해서 원리를 규명해서 아 괜찮은데 그 방법으로 쓰는 거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리포세이트가 그렇게 식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지를 누가 알았겠냐. 우연히 발견한 거지. 갈수록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어요. 이미 할 만큼 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저때만 해도 와 미생물을 이용한 뭐 효소를 이용한 좋은 거다 그러다 갑자기 유전적으로 했다 그러면 갑자기 우와 걔가 죽일 수 있잖아. 좀 더 자세히 그려놓은 구체적인 그림인 거고요. 그래서 제발 그거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슈퍼납증이고 자 망할 회사는 몬산토는 망하는 거다.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위험한 것처럼. 그래서 GMO에 대해서 도대체가 왜 고작 해본 게 지금까지 그렇게 말은 많은데 실제로 된 것은 콩하고 옥수수. 그것도 유전자는 BT 단백질, 그리포세이트, 저항성 효소 이거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성과가 초라한지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육종 같은 경우가 워낙 그러니까 개선을 해보다 갑자기 놀랍게 이 두 가지를 개발했더니 빵 이렇게 F1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걸 처음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 아니 맨날 보면 평균이 나오거나 이런데 갑자기 이거 팍 이게 나오니까 사실은 억제가 풀린 거지. 모든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장이 있으면 성장의 한계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거인처럼 자란 사람 있잖아요. 억제가 안 된 사람들. 그래서 거인증 그처럼 그 억제가 돼야 되는데 억제가 안 되게 이렇게 교잡했더니 풀려버려서 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걸 먹어도 돼? 못 먹었대 참. 못 먹다가 러시아가 먹기 시작하니까 먹으면 괜찮아. 그때부터 이제 F1이. F1이라고 하는 게 발견된 뒤부터 산화가 될 때까지 20년이 걸린 거죠. 갑자기 못난이 두 개를 했더니 갑자기 뻥! 대단한 수확성 있는. 그래서 역사상 육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육종이 뭐냐 그러면 난쟁이에요. 난쟁이별을 만든. 이해되세요? 이렇게 늘씬하고 길다란 게 아니라 땅딸보로 하는 거. 왜? 얘는 대나무처럼 웃자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햇빛을 보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 서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 관점에서는 이거 다 쓸데없이 영양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기능 없애버려.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면 바람에 안 자래 쓸데없는 낭비 안 했어. 이것 때문에 극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서 식량 문제가 해결된 거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사실 녹색혁명하면 종자혁명, 비료혁명 두 가지 갖고 완벽하게 미국이 생산량을 가봐가지고 그 남는 잉여 물자로 공급해서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쓸데없이 자라하지 마라. 인간에 필요한 기능만 해라라고 낭비를 막아버린. 자 우리가 벼죠 벼. 옛날부터 만들고 있는 거 짝. 근데 이게 다 벽과예요. 그 작은 잔디, 강아지 풀, 갈대, 옥수수, 사탕수수, 벼, 밀, 대나무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뚫어가지고 물에 자랄 수 있는 수분이 잘 들어가고 우후죽순처럼 자랄 수 있는 벼도 이렇게 장마진들에 갑자기 비가 와서 확 범람하잖아요. 하루 만에 갑자기 여기 쭉 자라가지고 떠가지고 살아나다가 물 빠지면 팍 쓰러져갖고 중간에 여기서 줄기 나가지고 이런 데 뿌리 나가지고 살아버리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웃자라는 배예요. 그래서 요 계통이 잘 보세요. 잎, 이건 다연생이라고 형태 똑같고 꽃이 피어 작았는데 강아지풀도 있잖아 씨. 그게 다 달라진. 자연에서 변화는 얼마나 그럼 이게 언제부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물들은 탄생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초본과는. 그 전에 바다에 생명체 있고 지상성물 나왔고 지상동물이 침엽수 나왔고 나무 나오고 나무 나온 다음에 풀이 나왔고 풀이 등장은 3천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룡 시대에는 풀은 없었어요. 이 풀들 덕분에 아낌없이 주는 건 풀이지 절대로 나무가 아니에요. 그것도 대부분 벽과작물이 우리 먹고 있는 칼로리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옛날 같으면 한 명이 살아가는데 1000헥타르가 필요했다 그러면 10헥타르에서 1헥타르가 안 되는 거에서 0.1헥타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옥수수, 벼, 밀,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초슈퍼. 생산성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자연에 가서 야생에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처럼 생산성 있는 작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자연을 통해서 정작이라는 통해서 그렇게 해온 거라서 우리가 손을 댈 여지가 별로 없고, 이거 갖다 고치면 고치지만이 고치겠는데 이건 이미 극대화된 극단화된 작물이라서 더 이상의 생산성을 내기가 힘든 거죠. 육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씨 없는 거, 옛날에 씨 없는 거 먹으면 큰일 것처럼 고민했었잖아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편하게 먹어. 바나나가 원래 씨 있다는 것도 까먹고, 굴 자체도 아예 엠베처럼 만들어서 씨 없애버렸더니 쓸데없는 생식을 위해서 에너지 안 쓰니까 더 잘 자라. 이걸 GMO라고 말하는 무식한 인간이 있는데 GMO 이런 기술 없어요. 유전자 가위로 제거할 수 있는 건데 우연히 그 유전자가 털을 자라게 유전자가 망가진 거지 무슨 뭐가 있어. 기능이 추가된 거야? 근데 이걸 놓고 뭐 육종학자라는 사람이 무슨 뭐 GMO로 이런 거 만든 것처럼 하여간 모양만 이상하면 다 GMO래. GMO는 말짱합니다. 아무 표시 안 나고. 우리가 육종을 통해서 원래 이걸 갖다 놓고 어느 부분을 키웠더니 다 이게 다 하나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 콜라비 다르고 무슨 케일 다르고 브로콜리 다르고 뭐 캐비치 다르고 다 다를 것처럼 콜리플라워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하나를 인간이 개성해 온. 자연의 배출을 보거나 자연에 존재할 거다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아니 누굴 위해서 이렇게 곱게 이렇게 먹을 만한 가십부위를 만들어놔. 원래 있던 거 잎하기 한 3개 정도 착착착 펼쳐 있다가 순간에 씨 뿌리고 그런 거였지.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99% 자연에 있는 걸 놓고. 그러니까 F1 교잡에 하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GMO가 한 건 없어요. 자체를 키운 게 아니라 피해만 줄인 거라고. 그러니까 옥수수에서 원하는 게 오일이야. 그럼 오일 많은 것만 골라서 인간이 씨 뿌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품종 만들어내고 단백질이 많이 하고 싶어. 선발만으로. 자연적인 선발이라면 평균이 나가지고 항상 그 모양일 건데 인간이 목적을 갖고 고르는 순간 자연에서 변화에 중요한 것은 변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이거 다 GMO 아니잖아요. 옛날 다하고 지금 다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살덩어리. 닭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20년을 살아야 되는데 한 달만 키워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런 그 계량이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GMO로 하냐고. 절대로 GM 기술로 못해요. 육종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래서 소 같은 경우도 마리수는 줄었어. 사료양도 줄었어. 우유양은 늘었어. 이거 젖소가 무슨 뭐 우유 만든 기계지 어떻게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옛날 품종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계량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은 줄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엔겔 지수가 그렇게 낮은 거지 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고, 근데 우리가 키를 하나 한다 그러면 유전공학이 이제 키에 관련된 유전자를 밝혔잖아요. 키에 관련 유전자를 밝혔으니까 꽤 많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분석하면 인간의 키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혀 못해. 차라리 그냥 부모하고 통박증이 훨씬 정확해. 근데 무슨 여기다가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 키를 키우고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지금 현재 기술은 기대보다 터무니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키같이 복잡한,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잖아요. 성장, 키, 부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체중 같은 건 요인이어가지고 많은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뭐 특별한 효소 하나 우연히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거지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훨씬 까다롭게 하고, 근데 GM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유전자 변화도 작고 조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오해를 많이 받아온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GMO에서 왜 이렇게 성과가 사실은 품종이 지금까지는 고작 누누이 강조하지만 콩, 옥수수밖에 없고 두 가지 유전자밖에 안 됐느냐. 사실 이미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그 인간의 아직까지 덜 떨어진 기술로는 뭘 해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생산성이 좋은 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농업 발전하면 옛날에 얼마나 기술이 있었겠어요. 품종도 안 좋아. 윤작이라고 하는 게 콩가식물이 땅을 비옥하게 하니까 하나만 키우다가 돌려잡기, 밀집 사육, 이양, 복합령, 여기다가 물고기 키우고 우렁 키워가지고 같이 먹는. 그러니까 밀 키운 것보다 동양에서 생산성이 몇 배나 더 좋았던, 벼농사가 밀농사에 비해서 면적당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던 그런 시대였죠. 여기가
인터넷에 구글 이미지 검색에 가서 롱지 한번 검색해 보면 갑자기 딱 숙연해져요. 왜냐하면 산 높은 데까지 그 틈까지 실제 시골 옛날에 그랬거든. 사람들이 다 그거 사람 손으로 가서 다 일일이 물 대고 베어오고 이렇게 기계로 한 게 들어가 있어요. 산 꼭대기 어디까지 다 이렇게 너무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우리 같은 우리나라 지역도가 밭이 그렇게 된 데 가서 관광지처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인간의 노고가 들어간. 곳곳을 다 이렇게 농지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비료. 옛날에 이게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나? 안 보여드렸구나. 여기가 태평양의 바닥에 있는 물이 솟구친 데가 있어요. 페루 앞바다 이런데. 미네랄이 풍부해. 물고기들이 그냥 아예 물반 고기반이야. 거기에 있는 바다새들이 그거 먹고 살아. 그래서 똥을 이렇게 싸. 수십 미터, 100m 가까이 쌓여. 그게 가장 비싼, 석유가 있기 전에 가장 비싼 자원이 그거였어요. 이것만 뿌리면 그 황무지가 옥토가 돼. 비료혁명이죠. 이게 고갈하고 나니까 질소 합성을 해서 암모니아 합성을 해서 해결하는 거죠. 옛날에 있던 품종들 이해가 됐어요? 옥수수는 이렇고 수박은 이거였고 바나나는 이거였고 그다음에 그 가지는 이거고 당근은 이거였고 아까 약간 야생 계자 그거였고 쭉. 그래서 갈수록 이게 더 심화됐을 거예요. 옛날 대타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골고루 윤작하면서 같이 먹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옛날에 쭉 생산했을 때 보면 뭐 400, 200, 300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점점 오로지 세 가지만 키우는 여기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탕수수. 그러니까 인간은 뭘 먹고 사느냐 그럼 옥수수를 먹고 산다. 옥수수를 갖다가 먹이 살린 가축, 소, 돼지, 닭을 먹고 산다로 끝이에요 거의. 추가적으로 어떤 사람은 쌀을 밀고 간식으로 보리는 안 들어가요. 400인가 500가 정도가 사탕수, 설탕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대부분은 옥수수, 쌀, 밀, 사탕수, 설탕으로 먹는다. 그 나머지는 그냥 폼이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돈이 다 안 돼. 쌀 농사 대체 절대 없어요. 그만큼 쉽고 그 에너지에 그 비용에 그만큼 뭔가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은 품종이 없다니까. 그나마 이 중에 쌀밖에 뭐가 있어요. 나머지 건 다 나오는 아웃풋이 작아. 안 되는 거죠. 미국마저 사실은 옛날에 다양하게 생산하다가 쫙 옥수수 콩 사라지고 있는 거지. 달걀을 우리나라 달걀인데 있지만 이것도 다 판매량은 늘어. 산란 농가수는 줄어. 대규모화되고 있는 거죠. 어디나 있는 게 품종은 단순해지고 규모는 다양해진다. 그래서 사실 GMO 같은 경우가 말을 고작 20, 30%인데 에너지 비용만 되면 22시간 조용을 하면 3배속으로 자란대. 햇빛 비치는 시간이 얼마 안 될 건데 필요한 충분한 강원을 갖다가 2시간 쉬고 20시간 쬐주면 속도가 3배가 나가지고 그럼 땅 필요 없이 종자 필요 없이 그냥 식량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 해결되면. 거기다가 물도 필요한데 옛날에는 물을 반드시 땅에 있었는데 과학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옛날에는 지력과 토지신과 뭔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까 비료가 개발한 게 질소, 인산, K만 집어넣으면 끝이야. 땅, 힘, 지력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게 서양 과학이었어요. 요건 좀 성급한 결론이고 그거 말고도 좀 더 몇 개 더 필요했지만 그럼 이제 필요한 영양물 다 하고 나니까 뭐 수경재배 물에다가 담가서 물만 요것만 채워주면 돼. 아니야 지금은 필요한 양만큼 분사해주면 돼. 물만 줄 것도 없어. 그러면 영양분을 물에다가 넣어서 뿌려주고 햇빛을 22시간 까여주면 지금 있는 식량 문제 공간 이거 안에서 충분히 다. 단지 지금은 조명이 태양 자연조명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종자계량도 갑자기 이제 다 필요 없어. 잎사귀만 있으면 돼. 줄기 다 없애버려.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걸 치면 식량 문제 갖고 사실 GMO 한다는 당위성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근데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사람들은 다른 목적의 GMO가 더 필요한 세상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 유전자는 가만히 놔둬도 잘 지켜질 것이다. 시간 지나면 점점 나아져서 진화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뭐 부모가 유전자를 주면 유전자가
잘 지켜주고 있다. 내 자손 때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해서 인간이 점점 나아진 것 같다. 나아질 것 같다. 이건 터무니없는 망상.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음식을 먹든 뭐하든 활성산소, 자외선 공격, 무슨 물질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전자는 끊임없이 손상되게 돼 있어요. 손상돼서 세포당 일어나는 손상 개수가 이렇게 많아요. 상상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효소의 방어 시스템에서 꾸준히 복구를 하고 항산화 시스템에서 보완을 해. 그래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세포 수명 2년밖에 안 돼.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망가져가지고, 그죠? 망가져서 이게 죽어라 면 죽어주면 다행인 거고, 이게 안 죽고 버티면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로 암수가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암수가 번식을 위해 있을 것이다. 암수가 있지 않고 또 번식이 생각하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식물 보면 암수가 같이 있어요. 다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보통 그래서 암수 같이 있으면 당연히 지가 이렇게 암수 이렇게 했겠지 뭐.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의문을 품고 심오하게 연구했던 게 자가수분은 타가. 이 꽃이 얘한테 넘어가고 얘 꽃이 얘가 넘어가지. 절대로 섞이지 잘 않는다 거의. 자가수분이 강제로 일어나는 거고. 왜 이 짓을 할까? 지수를 하면 되는데. 세균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암수가 없고 자가 분열 뿡뿡뿡 부여 누르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꼭 유전자를 교환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웅동체예요. 암수가 같이 있어. 스스로 하면 되거나 몸속에서 하면 돼. 근데 굳이 생식봉을 서로 내갖고 서로 교환을 해. 왜? 집신벌레든 자, 지가 그냥 있다가 그죠? 있다가 때가 영양바가 있네. 영양분이 있네. 그러면 갑자기 자라야지. 그러면 두 개를 핵이 두 개예요. 큰 거하고 작은 거. 쪼개져 두 개. 두 개 자꾸 나눠져 갖고 또 살아. 살다가 또 영양분을 먹고 몸치 커졌네. 그럼 갑자기 또 쪼개져. 이렇게 계속 살아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애하고 만나. 만나면 뭔 짓을 하냐 그러면 조그만한 핵이죠. 핵 두 개 있다는데 조그만 핵을 갖다 두 개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걸 없애버려. 없앤 다음에 서로 하나씩 주고받아. 주고받은 다음에 합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키워놓은 요걸 만들어. 그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가 진짜 암수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거지 뭐. 평상시 조그만한 거 뭐냐 그러면 똑같은 핵이고 유전자가 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꽉 눌러가 침범 못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갖고 절대 안 써. 안 쓰고 똑같은 사본에 있는 크게 되는 방방방에 요거 갖다가 복사를 해서 지 필요한 물질을 다 만드는 데 써요. 요건 보관용이고 요건 활용용이지 뭐. 그럼 복사에 쓰다가 자기가 이제 유전자 손상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너무 손상이 안 되겠는데 그럼 둘이 만나. 둘이 만나서 자, 지금 이제 쓰고 있던 건 없애버릴 필요 없잖아. 없으니. 그러니까 옆에 잘 보관하고 있던 이걸 갖다가 서로 복사를 일단 해. 교환을 해. 합쳐봐. 합쳐봤더니 그죠? 중요한 것은 합쳐봤더니 자, 똑같은 놈 둘이가 복사할 때는 계속 복사하니까 실제로는 똑같이 유지된 게 아니라 손상이 또 누적되겠죠. 복사본이 손상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손상된 것하고 이렇게 손상된 것하고 우연히 저렇게 만났는데 하필 교환을 했더니 안 좋은 것만 더 많이 쌓여버릴 수도 있고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쪽만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짓은 그 집신벌이도 그 짓 한 거예요. 쓰다가 점점 망가졌어. 안 되겠어. 둘이 만나. 손상된 것끼리 둘이 만나서 해봤더니 새로 태어난 확률은 이쪽이거나 좀 더 이런 쪽이거나. 근데 애들이 많이 복사를 하고 많이 만드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이 쌓인 놈은 환경이 이거에 적합하면 이쪽으로 진화돼 나갈 것이고 환경이 이게 똑같다 그러면 이쪽이 살아남는 거죠.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인간도 이렇게 하는 걸 근친혼이라고 그러죠. 같은 유전자끼리 계속 결합하는 것은 근친혼. 더 나빠질 수가 없음. 이렇게 이제 일부러 머리 떨어져서 이렇게 근친혼을 못하게 하면 섞일 확률이 생기면 아예 안 좋아져갖고 이거 난산해갖고 태어나지 않았지 대부분. 일찍 죽고
항상 보면 애들 낳으면 비실비실해가지고 안 되는 애, 잘 되는 애, 그럼 애들이 살아남아서 결국 5명, 10명을 낳았을 때는 버티는데 지금처럼 둘 낳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왔던 다 이제 거기에 맞는 음식과 제공하고 치료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돌연변이를 제거해 나갔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숙명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노산이 될수록 여자 같은 경우는 덜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걸 끌고 가는 거지 뭐. 갈수록 이제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유전자의 교환의 가장 성의 중요한 목적은 유전자를 교환을 통해서 풀을 유지한다는 거지. 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좋은 유전자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괴물을 때문에 갑자기 유전자 변이. 진화의 중요한 것은 변이다. 결정적인 변이라 생각하는데 변이 필요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이미 충분히 베리에이션이 커. 그 안에 유전자 변이가. 그래갖고 요거 고르는 게 중요한 거죠. 훨씬 더. 그래서 이게 여우를 길들이든 원래 늑대가 길들인다 그러는데 한번 실험을 해본 거지 뭐. 러시아에 산 한 사람이. 처음에 딱 그 중에 10마리가 태어났어. 그 중에서 손을 대봐. 반항 안 하고 제일 순해 보이는 애 골라. 또 걔 새끼를 낳았어. 또 순해 보이는 애 골라. 네 번째 가면 벌써 완전히 달라져 있고 40년이면 완전히 개 만들 수 있는. 자연에서는 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란덤하니까 없었는데 인간이 그냥 단순하게 나와서 고르면 고르기만 했는데 갑자기 외관이 바뀌어. 성격하고 모양하고 일치해가지고 개 같은 모양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만든다고 하는 그렇게 전혀 어렵지 않은. 그래서 꼬리 흔들리고 순식간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개는 순종이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인지 생각해보라. 옛날에 200년 전에는 다 개가 이런 개였어. 아니, 늑대였고 똥개였어. 근친교원만 계속 시킨 거야.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금 교배된 게 훨씬 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모습 하니까 뭔가 안 좋아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병은 많이 걸리고 살기 힘들고 뭐 걷지도 못하고 못하는 애를 보면서 우와 귀엽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건 순전히 인간 측면에서 잔인하게 한 일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철저히 이렇게 근친혼만 시켰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거 만들어진 시기가 뭐 1000년 만년 된 게 아니라 불과 200년밖에 안 되는 2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답게 품종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최근에 발견된 게 있겠죠. 상아 없는 코끼리. 코끼리 수명이 80년이야. 얼마나 됐다고. 인간이 상아 있는 걸 잡다 보니까 상아 없이 태어난 게 드물었는데 갑자기 상아 없는 애끼리 결혼을 할 수 있고 상아 없는 코끼리로 돼버리는. 불과 몇 년이에요. 수명이 짧고 빨리 번식한다면 모르겠는데 수명이 긴 동물이라 너무나 1세대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우리 한국인 보면 옛날에 50년 전에 한국인 보세요. 지금 뭐와 비교하면 유전자가 바뀌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상아 없이 그러니까 코끼리가 돌연변이로 당연히 태어나고 옛날 같았으면 도태되고 없어졌을 건데 있는 애하고 그런 게 될 확률이 낮았는데 갑자기 인간이 무차별적으로 상아 있는 애를 죽여버렸더니 작은 애 없는 애만 있으니까 결혼해서 그쪽이 그냥 세를 차지할 수 있는 변화가 순식간에.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인간이 소리 내는 방울뱀을 다 잡아버리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소리 없는 방울뱀이 돼버리는. 인간이 흉내내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생물의 변이폭은 작았는데 개가 선택되지 않았는데 이걸 소태하면 순식간에 개가 바뀔 수 있는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 인간의 수명이 늘고 있다 그랬는데 인간이 자연 좋아해요? 좋아 안 하잖아. 자, 이때 얼굴도 보면 달라요. 지금하고 완전히. 50년 전 자연인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마치 자연이 좋은 것처럼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화학옷, 화학집, 화학소리, 인공소리. 새소리, 물소리 5분 이상 듣는 사람 누가 있어? 음악소리에 빠져듣지. 가장 인위적인 소리.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실제하고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해. 자연의 옷 입어요? 자연의 집을 좋아해요?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인간은 영생하고 있고 수명 자체는 증가하지 않았다. 근데 자연에 보면 실제로
영생하는 동물도 있어요. 쉽게 터무니없이 오래 사는 데가 많다고. 그러면 제대로 연구를 하면 인간도 유전자를 조금만 고치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뭐 좋은 음식, 무슨 자연 음식, 유기농 하면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봐야 갑부, 부자 뭐 다 해봤자 자 80살 이상 살 수가 있어. 그렇지만 몇 살 살지는 자기 타고난 DNA가 결정하는 거지 DNA를 바꿔주기 전까지는 인간의 수명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500살 사는 상어, 뭐 터무니없이 많은 상어도 간단한 생명도 살고 있고 이 해파리 같은 경우는 영원히 살아요. 진짜로. 다시 자, 중요한 거 말했죠. 농업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사실 선진국은 이미 우리 같은 인구 줄고 있고 선진국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 밑에 있는 인구가 늘어나서 문제지만 인구가 한없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뭐 90억 선이 100선에서 멈추겠죠. 그 정도라 그러면 만약에 에너지 문제만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고 GMO가 현재 실제 식량 문제에 크게 기여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GMO 자체를 안전하고 뭐 우리 같은 경우 GMO 먹지도 않지만 없애려면 없애라. 근데 우리가 유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를 것이다. 내가 봐서는 지금 GMO 기술은 유전자 0.1의 시대다. 유전자 가위가 등장하면서 1.0 시대가 열리고 있고 지금 막 합성생물학이면 3.0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 기술이라고 하는 게 꾸준히 일정한 속도로 발전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고 있다 갑자기 빅점프를 하고 어느 순간 있다가 빅점프를 하고 빅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1956년 언제예요? 본인 때 태어났나요? 그때 이미 인공지능이 해놔가지고 그 당시 연구를 엄청나게 80년대 전에 이미 뭐 전문가 시스템 하면서 퍼지 뭐 온갖 인공지능 얘기했었어요. 로봇가 나오고 자동차 해주고 공상영화 봐보세요. 공상만화봉 어렸을 때 옛날에 있던 거예요. 다 그러던 꿈이 되다가 갑자기 하도 하가 되더니 갑자기 그거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 택도 없이 되지도 않으니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다 갑자기 옛날에 나온 논리로 갑자기 알파고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유전공학 나오고 괴물 이야기는 다 이 시대 이야기고 유전자 가위가 나오면 지금 나왔어요. 막 앞으로 시대는 지금 전혀 다른 시대가 나오고 생물과학이 나오면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릴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무슨 뭐 그죠? 그 뭐 GMO가 안전하니 위험하니 지금 개발돼 갖고 논의하는 정도 수준이면 정말 유치한 거죠. 먹지도 않으면서 제발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GMO 기술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하대. 기술에서 정확하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저렴하기만 해도 엄청난 건데 빠르기만 해도 엄청난 건데 쉽고 저렴하고 지금은 있는 기술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이것은 GMO 레귤레이션에 벗어나 버렸어요. 왜? 유전자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삭제한 거니까. 갈변하는 게 무슨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갈변 효소가 있어. 폴리포놀 옥시다제가 있는데 그 효소를 없애버렸어. 필요 없으니까. 그랬더니 색깔이 안 변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게 아니라 유전자를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GMO라고 그러는데 이건 자연산이에요. 돌연변이에 있어 생겨났어. 뭐가 기능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추가된 게 전혀 아닌 거예요. 모든 기능은 동시에 성장과 억제가 같이 있는 거고 키가 한없이 자라면 안 되잖아. 억제가 같이 있을 거잖아요. 억제가 망가지면 자라버리는 거죠. 근육이 계속 늘어나면 큰 부담이 있으니까 억제가 있었는데 억제 유전자가 망가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근육질이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사람이 그 기술을 유전자를 알아버렸어. 알았더니 여기도 그런 유전자가 있네. 유전자 가위로 지워봐야지. 지워보니까 갑자기 근육질이 돼.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어가 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줄 게 아니라 겨울철에 못 나오게 막았던 유전자를 갖다 없애버리면 이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지 뭐. 새로 외래 유전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음. 뭔 짓을 했냐? 모르겠어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갑자기 겨울철에 내가 양식장에서 계속 키웠더니 겨울에도 자라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겨울에 나왔던 걸 억제했던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 돔 생선인 좋아한 건데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얘도
근육을 만들 때 억제했던 유전자를 없앴더니 커져버렸어요.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어처럼 굳이 순진하게 뭐 유전자를 집어넣을 게 아니라 겨울철에도 자랄 수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겨울철에 성장 호르몬이 못 나오게 했던 유전자를 없애버리고 근육을 갖다가 성장을 먹지 않은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이중 근육도 빨리 자라면서 커지겠죠. 그게 순전하게 제거만으로. 제거는 아까 쉽다 그랬잖아요. 집어넣으려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할지 얼마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없애버리면, 그것도 적당한 시기에 없애버리면 전혀 우리가 생산하지 못했던 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생콩은 비린내가 문제잖아요. 비린내를 갖다가 여기 리폭시게나즈가 있는데 걔가 산패를 시켜서 악취를 맡는 거예요. 조그만 양도.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이 효소를 없애버리면 풋내가 안 나는 거죠. 거기다가 소화 흡수 안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인간을 유리한 쪽으로 그런 불필요한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면 인간한테 훨씬 이롭고 불필요한 게 없어져서 커지고 먹기 좋고 쓰기 좋아지는 원료가 되겠죠. 근데 자꾸 무슨 뭐 그런 작물에다가 뭐 크기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콩인데 우리가 훨씬 소화 잘 되고 저항성 있는 것 없애고 풋내 안 나고 먹기 좋고 맛있으면 된 건데 그런 연구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콩 같은 경우 콩기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오메가 6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콩기름 같은 거 많이 안 먹었는데 갈수록 많이 됐기 먹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포화지방하고 한 번 꺾여 있는 올레산하고 2번 꺾여 있는 것하고 3번 꺾인 게 있는데 요건 포화지방이고 올레산은 올레 위에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깔끔한 맛을 내고 이건 좀 모자라고 콩기름은 이것만 많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다른 것도 너무 많고. 그럼 콩기름에서 사실은 올레산의 함량을 줄여서 이쪽이나 이쪽 조금 의도하고 이쪽을 의도해버리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쓰기 좋고 산패도 덜 일어나고 좋은 기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쪽의 연구는 지금까지 별로 이제 시작하고 별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많이 확보받고 있는 것은 치료용으로 아까 비타민C 말을 했잖아요. 비타민C 인간이 갑자기 비타민C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유당불내증이 뭔지 아시죠? 우유를 뭐 배탈 나는 거. 근데 참 이상한 게 옛날에는 정말 배탈 나는 사람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 인간의 유전자 중에 가장 빠른 변화가 그 우유 분해하는 효소가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해 가지고 4,000년 만에 많이 북구 쪽에 퍼진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적이 없고 역사가 너무 짧아. 다 불내증이야, 지 보면. 근데 왜 설사를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 말을 안 해. 그 전에 사실 엄마가에서 만든 유당 같은 경우는 엄마에서 젖에서 만든 거예요, 애쓰고. 포도당이 들어오면, 그죠? 포도당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보내서 갈락토스를 만들어서 두 개를 합해서 락토스를 만들어, 불편하게. 그냥 포도당 보내주면 되잖아, 애들한테. 소화하기 잘하고 좋잖아. 굳이 그렇지 않고 락토스를 만들어서 보내줘. 포유류만이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안 가져.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사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깐난이 음식으로 만들어 놓은 우유를 지 형이나 누나가 탐하면 걔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포유류는 절대로 엄마 젖은 깐난일 때만 먹도록. 깐난일 때 얘 합성효소 만들어야 되지. 깐난일 때는 요거 분해효소 만들어야 되지. 분해효소 만든 다음에 얘 효소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시간이 지나면 분해효소를 없애버리는 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발명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모자라지 않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야, 그러면 차라리 합성효소를 없애버려. 엄마 그냥 포도당을 바로 줘. 불내증이 걸릴 이유가 없잖아. 애쓰 글 필요도 없고. 그럼 여기서 합성효소를 없애는 거 갖다가 없애버려. 어차피 이제 유당, 그 락토 우유라고 하는 게 유당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놓고 하는 우유니까 아예 합성 안 해버리면 보내면 되고. 없애도 되고. 얼마든지 간단한 유전자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옛날에 먹도이 그랬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C를 추가하면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원래는 깐난일 때는 이렇게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로 분해해서 아무로 없이 소화 흡수를 해버려요. 근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유당불내증이. 내려갔더니 소화 안 되고 내려갔어. 여기 있는 세균들은 분해할 수 있으니까 분해해서 마구 가스를 만들고 산을 만들어가지고 배가 끓어가지고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유전자 기술에 대한 제가 세미나 내용을 대충 다 했는데요. 지금 현재
GMO는 우리가 결론은 뭐죠? GMO는 우리가 먹고 있지 않다. 수입 1위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위험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위험하지도 않다. 그렇게 인간한테 크게 기여하지도 않았다. 근데 육종으로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육종학자들이 그거에 뛰어든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기술에 1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공학 기술은 10년, 20년을 오르내야 성과 낼까 말까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술은 그 길밖에 없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하겠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위험하고 그러면 글리포세트가 위험하거나 GMO가 위험하면 아니 다른 종자회사들이 그걸 공격해야지. 다른 농약회사 공격하고 왜 그들은 조용하는데 비전문가들이 해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그거가 더 위험하다 그러고 나처럼 비전문가가 나서서 그걸 안전하다고 말하는지 세상이 진짜 넌센스한 거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앞으로는 피하기 힘들다. 유전자 가위가 등장하는데 아무도 그걸 억제 통제할 수 없고 심지어는 합성생물학까지 등장을 했다. 지금은 건강과 균형을 말하지만 뭐냐고 합성생물학은 뭐냐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의 생명체는 못 만들어도 DNA 순서는 순서대로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만들어가지고 얘 DNA 꺼내고 그 안에 집어넣으면 이거 살아버려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초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지. 워낙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 만들 가길은 아주 멀지만 인간은 이미 생명체를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유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요걸 최소한의 유전자만 갖고 해가지고 다 뭐 세포벽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 핵을 꺼내가지고 대신 집어넣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증식이 되는 이 세포가 증식되는 걸 만들어버렸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GMO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정말 윤리적인 문제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발 그 쓸데없는 거에 좀 관심 갖지 말고 지금부터가 앞으로 고민될 거 시작인데 좀 온전하게 보고 온전하게 이해를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상별도를 마음대로 편집하고 고작 하나의 유전자를 넣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손을 봐버리고 생명체를 만들어버린 시대가 됐는데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